협심증은 심장 혈관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으로 서서히 좁아져서 그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심근 허열, 심장 근육으로 통하는 그 혈류가 줄게 되고 산소 공급이 줄게 되면은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협심증의 증상도 흉통이죠. 흉통인데 대부분은 뭐 5분, 10분이면 가라앉고요. 그래서 그 흉통의 양상도 이렇게 안정형이 있고 불안정형 협심증이 있고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정형 협심증일 경우에는 이렇게 운동을 할 때, 언덕을 이렇게 올라갈 때, 아니면 빨리 걸을 때, 뛸 때, 그럴 때만 얼마큼을 뛰면 가슴이 이렇게 뻐근하고 조이고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고요. 불안정형 협심증은 그 심장 혈관 안에 들어있는 동맥경화관이 불안정해져서,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도 아니면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심증의 치료는 두 가지로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요. 약물 치료가 있고 비약물 치료가 있고, 약물 치료는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약을 열심히 잘 드시는 거고요. 비약물 치료는 저희 그 환자 본인이 운동이나 식습관, 생활 패턴을 개선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방적인 시술은 근거가 없고요. 그래서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검사에서 심근 허열, 심장 근육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 혈액 양이 너무 적다고 판단이 될 때 그때 시술을 합니다. 연구 결과가 있었죠. 그래서 그 약물 치료만 하는 경우하고 그렇게 예방적으로 뚫어지는 경우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 예방적으로 시술을 해서 혈관을 넓혀 놓는 경우가 약물 치료보다 우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과 비용과 그런 측면을 생각하면은 약물 치료보다 나을 게 없기 때문에 시술하지는 않습니다. 협심증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약물 치료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 생활 습관의 개선이 중요해서 그 식습관, 운동, 과로, 술, 담배 그런 위험인자들에 대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협심증 약을 복용하다가 복용하지 않게 되면은 그 협심증 증상이 다시 재발하게끔 되고 심근경색증 발병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몇 퍼센트를 높인다 그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특히 더 중요한 거는 그 관성동맥 확장술 스텐트로 해서 확장술을 시행받은 환자에서는 반드시 약을 복용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심장 혈관 안에 그 스텐트가 들어있거든요. 그 자체가 또 이물질이고 거기서 또 혈전이 만들어져서 그 심근경색증을 재발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아스피린이 포함된 협심증 약을 복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성분들은 폐경기 이후로 심혈관계 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 여성 환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증상이 모호한 경우가 많고, 그리고 본인의 증상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심근경색증 증상도 여성 환자들의 경우에서는 이렇게 전형적인 흉통을 나타내는 경우보다는 위장 증상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가슴 답답한 증상, 뭐 일시적이겠거니 이렇게 간과하고 있다가 이렇게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자주 있고요. 협심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술과 담배와 같은 동맥경화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하지 않는 방법이 좋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활 습관의 개선이 중요할 것 같고, 세 번째는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인자, 질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 조절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에 좋은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신 운동이 좋다고 되어 있고, 근력 운동에서 무엇을 들고 땡기고 그런 거를 무리하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그 심혈관계에는 나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력 운동, 들고 땡기고 그런 것도 적정선을 넘어서면은 해롭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심장 초음파에서는 보이는 게 심장 근육이나 판막밖에 안 보여요. 혈관은 보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혈관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보려면은 운동부하 검사가 있고 심장 핵의학 검사가 있고, 그런 검사로 해서 심근 허열, 좁아져 있는 혈관이 어느 정도 정말로 있는가를 저희가 확인을 하게끔 되고, 그리고 근래에 또 많이 쓰고 있는 거는 관상동맥 CT로도 저희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긴 한데, 그 증상이 없는 경우에 위험인자가 없고 그럴 경우에 이게 무조건 다 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두 가지 검사에서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문제의 소지는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심장혈관에 동맥경화증이 생겨 있다는 그 자체가 위험 인자고 거기서 어떤 무리를 하거나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과식을 하거나 과음을 하거나 그러게 되면은 그 동맥경화관이 파열이 되고 아니면 미란 뭐 살짝 벗겨지는 그런 게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얼마든지 그 동맥경화관이 있다는 얘기는 위험 부담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심장 초음파나 관상동맥 CT에서 다 걸러지지는 않습니다. 흔히 간과하고 있는 내용은 운동인데요. 많은 운동을 하면, 심한 운동을 하면 할수록 심장이 튼튼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심장이 더 해로울 수가 있다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또 측면은 그 한 잔의 술이죠. 그래서 술을 한 잔을 마시면은 혈액순환에도 좋고 뭐 심장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술을 한 잔씩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매일같이 술을 한 잔씩 드시거나 아니면 어디 모임에 가셔서 이렇게 여기서 한 잔, 저기서 한 잔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드시다 보면 금방 한 병이 되거든요. 그리고 매일같이 뭐 한 잔씩 드시면 그 누적량이 뭐 한 잔이 아니라 뭐 이렇게 몇 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술이 더 해로울 수가 있어서 술은 아예 안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